사실 1분기가 저도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제가 되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그 조정을 받았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반기가 되면 또 내년 업황을 땡겨올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26년, 27년까지 줄 서 있거든요. 이쪽은 계속해서 호황이겠구나. 그러면 거기서 소재 부품 관련된 업체를 봐야 되는 거죠. 저번에 이제 출연해 주셔서 네.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 구도로 가고 있는데 네네. 과거에 이 TSMC가 삼성전자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게 네네. 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었다. 네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이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게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애플의 그 칩을 싹쓸이했던 TSMC의 네네. 기술인 FOWLP 네네. 이게 결국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를 삼성전자가 올해 4분기부터 도입한다고 하는 네네. 이슈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음. 슬슬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기술이 좀 영어다 보니까 네네. 조금 난해한데 네네. 혹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팬아웃이라는 기술이에요. 이제 기존의 반도체는 다 팬인이거든요. 그게 이제 PCB하고 반도체 칩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그 밑에 마이크로 범프들을 다 붙잖아요. 그 마이크로 범프의 숫자가 I/O,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서 이 채널 숫자가 많을수록 반도체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삼성하고 TSMC가 경쟁할 때는 삼성은 팬인 기술을 가지고 패키징을 했던 거고 기존에 하던 대로 TSMC는 팬아웃 기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팬아웃을 하고 기존에 이제 반도체 기판이라는 PCB 없이 그 RDL이라는 재배 선층을 가지고 이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 가지고 이제 칩을 패키징을 한 거고 그걸로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이익이 칩을 작게 하더라도 채널 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께가 얇아지고 그리고 이제 방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니까 성능은 좋아지는데 전력 소모는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삼성은 14나노였고 TSMC는 16나노였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도도 똑같죠. 애플의 에이바이오닉 칩이었기 때문에 설계도도 똑같은데 결국 그게 후공정에서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게 2016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네. 7년이 지났는데 네. 삼성은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삼성이 이제 그때 그 TSMC의 팬아웃 WLP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에 대비해서 이게 또 그리고 원천 기술이 다 TSMC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회피해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팬아웃 PLP,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팬아웃 WLP는 웨이퍼 기판 같은 동그란 여기에다가 칩을 다다다닥 놓고 한 번에 이거를 패키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은 이거보다 면적이 몇 배 더 큰 4세대, 5세대 디스플레이 장비를 가지고 개조해서 패널에다가 이렇게 칩을 놓고 이렇게 딱 해서 한 번에 패키징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생산성도 좋고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율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인풋 아웃풋 수를 TSMC 같은 경우는 1000개, 1200개씩 나와요. 그게. 그런데 삼성은 그게 500개를 못 넘어가는 거죠, 기술이. 왜냐면 이게 이렇게 큰 어떤 4세대급 패널은 이게 중력 때문에 가운데가 처져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잡고 있어도 이렇게 가운데 처지죠. 처지면 이게 얼라이먼트가 미세하게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들은 다 수율이 나오는데 가운데 처져 있는 부분들은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니까 불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만큼 큰 만큼 가운데 맞습니다. 꺼지는 게 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팬아웃 WLP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제 이번에 팬아웃 WLP를 이제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삼성이 하는 팬아웃 WLP가 TSMC 수준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올해 4분기부터 진행할 FOWLP 네네. 기술 접목을 한다면 부가적으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또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국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업체는 장비 회사 한 3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이제 뭐 자르고 뭐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장비 회사고 그리고 이제 레이저 가지고 가공하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붙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3D로 검사하는 인텍 플러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뭐 굳이 이제 원자 현미경 하는 이제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회사들도 좀 이제 주목해서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요즘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제 새로 진입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네. 얘네들 이미 다 올랐네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많이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왜 계속 오르냐 이게 삼성이 최근에 온양팹 있잖아요. 네. 그 온양팹이 그 후공정 라인이거든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후공정 라인인데 여기 있는 장비들을 싹 드러내서 하나 마이크론한테 주기로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싹 드러내고 비어 있는 팹을 어떻게 하겠어요? 리뉴얼 하겠죠. 리뉴얼 하면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깔 거란 말이죠. 뭐 팬아웃 더블 LP라든지 아니면 뭐 X 큐브나 I 큐브, H 큐브 같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장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체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죠. 확실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네네. 지금 반도체 아까 처음에 봤던 사이클적인 측면을 봤을 때랑 지금 삼성전자 흐름을 봤을 때랑 지금 단기간 내는 장비주들이 확실히 좀 부각을 받을 만한 네네, 타이밍이긴 맞습니다.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한 스텝 또 다음은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소재 부품 쪽으로 네네. 이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혹시 소재 부품 쪽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의 어떤 선단 공정 기술을 이끌어왔던 거는 결국 노광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포토 리소그래피인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좋은 노광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EUV 쪽 서플라이 체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도 엄청 오르던데요 SNS 테. 그렇죠.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투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노광기 쪽을 줄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ASML이라는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가 전 세계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이 회사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가 한 40대밖에 안 돼요. 40대밖에 안 되는데 20대는 항상 절반은 TSMC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3대 정도는 삼성 거예요. 그럼 나머지 7대 가지고 막 서로 경쟁해야 되는데 네. 요거 한두 대 받는 게 삼성도 그게 한두 대 더 받아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은 그거 가져와서 파운드리에도 써야 되고 디램에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받아오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캐펙스 투자 줄인다고 해서 노광기를 구매를 후순위로 만약에 미루면 한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지금 2026년, 27년까지 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어떤 그 장비 투자를 축소한다고 해도 EUV 쪽은 줄일 수가 없겠구나. 이쪽은 계속해서 호황이겠구나. 그러면 거기서 관련된 소재 부품 관련된 업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SNS텍 같은 경우는 이제 펠리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 뭐 그런 쪽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또 검사하는 게 리페어 쪽 하는 이제 그게 이제 파크 시스템스가 하고 있고 그리고 EUV용 PR 쪽은 또 동진 세미캠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PR에 또 이제 린스 이런 것들은 이제 영창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서플라이 체인들이 봐야 되는 거죠. 펠리클 쪽으로는 FST도 FST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분위기는 일단은 이제 그 SNS텍은 폴리실리콘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투과율이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EUV 장비가 비싼데 이게 EUV가 공기 중에도 흡수 잘 되고 굉장히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투과율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에너지 로스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SNS텍이 나온 투과율이 거의 92% 수준까지 되거든요. 그게 또 두께도 엄청 얇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하려면. 그런데 두께가 얇으면 또 이게 EUV 그 광선을 맞으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깨지면 이게 또 재앙이에요. 이제 그래서 되게 힘든 건데 일단은 이제 SNS텍이 좀 이제 그런 쪽에서 내구도나 투과율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고 FST 같은 경우는 SiC 기반이에요. 실리콘 카바이드 쪽. 그래서 아직까지 투과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데 그래도 좀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기 사실 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슈화가 됐었던 게 또 새로운 트렌드화. 네. 그러니까 EUV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또 DDR5가 또 이슈화가 한창 계속 됐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기존에 이제 DDR4 모델에서 5로 전환이 되면서 또 여기에 또 들어가는 소재 부품들이 네네,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좀 많이 이것저것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DDR5 하면은 아까도 이제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했던 이제 PCB 네네. 쪽이 네네. 또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조금 시간적인 텀을 두고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이 PCB 쪽도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고 일단 DDR5주들이 최근에 좀 이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그동안에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가 CPU가 늦게 나오니까 맞아요. DDR5가 계속 수혜주들이 피해주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이 감산을 하는데 감산을 어디에 하느냐? 이게 이제 삼성이 전체 D램 라인이 한 6개 정도의 D램 라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평택 쪽이 있고 화성 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택 쪽이 대부분 DDR5, LPDDR5 같은 쪽 첨단 공정이고 화성 쪽이 이제 DDR4 같은 어떤 레거시 쪽이거든요.
지금 감산이 대부분 화성 쪽이에요. 아, 그러면 화성 쪽을 줄이고 그러면 평택 쪽은 거의 안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DDR5 쪽 생산 쪽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감산이 되더라도 이게 오히려 이제 DDR5 비중은 빨리 시프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수동 소자라는 아비코 전자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기판 쪽에서는 대덕전자, 심텍 같은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DDR5가 바뀌면서 선단 공정이 또 기존의 16나노에서 14나노, 뭐 12나노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EUV 쪽도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증착이 좀 바뀌어요. 쿼드러플 패터닝을 쓰다가 EUV를 쓰면 마스킹 공정수가 확 줄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CVD라는 그 화학기상 증착 쪽을 많이 썼잖아요. 그 대신에 ALD라는 원자층 증착을 쓸 수 있어요. 아, 네, 원자층 증착은 굉장히 방막 두께가 얇고 원자층으로 두께를 방막을 하니까 좋은데 얘를 그동안에 왜 못 썼냐면 속도가 너무 느려요. CVD 대비해서. 그런데 EUV는 마스킹 수가 줄잖아요. 그러면 ALD를 쓸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그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EUV하고 ALD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ALD 쪽 장비하는 회사는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뭐 유진테크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증착할 때 필요한 소재가 하이K 소재가 있는데 그런 쪽 소재를 하는 게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DNF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지금 어찌됐든 이 반도체 업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이닉스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전체적인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의 감산 생산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기술적인 격차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핵심 요인에 대해서는 굳이 줄이지 않고 네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 밀어주고 그렇죠. 더 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전체 업황이 좋아지는 분야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새로운 분야, 최첨단 분야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맞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온 게 뭐 EUV, 그다음에 뭐 DDR5, 그다음에 뭐 ALD,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어드밴스드 패키징. 어드밴스 패키징까지. 네. 확실히 이 분야 위주로만 우리가 집중을 해도 네네. 올해 안에 이 반도체 관련 투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1년 농사.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정말 그 종목들 딱 그 리스팅해서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이번 사이클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네. 저도 빨리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 어찌됐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대다수의 수출이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이 시즌이 사실 마냥 달갑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 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또 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혹시 대표님께서 보실 때 이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주목해보고 계신 실적주가 따로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그 업황이나 이런 데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파츠 쪽에서는 이제 원익 QNC 같은 회사들, 그 쿼츠웨어, 뭐 쿼츠 쪽으로 이제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업황이 안 좋을수록 또 이제 좋아지는 쪽이 이제 뭐 애프터 마켓 쪽 있는 이제 KNJ라든지 월덱스 같은 업체들은 계속해서 뭐 안정적인 이제 실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1분기가 저도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제가 되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그 조정을 받았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반기가 되면 또 내년 업황을 땡겨올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공급이 이렇게 훼손이 돼 버리면요. 당장 지금 하반기부터 그 메모리 쇼티지로 보는 시장 조사 업체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요? 네, 트렌드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3Q부터 쇼티지가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2, 3% 정도 쇼티지 나고 4Q에는 한 5% 정도 쇼티지가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내년으로 갈수록 수요가 더 빨리 살아날 텐데 공급은 이게 거의 사람이 중병을 하면 앓으면 체력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공급은 내년에도 회복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또 요게 긍정적인 사이클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뭐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이익률을 유지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뭐 이게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게 뭐 이제 TCK 같은 SIC 파츠 쪽에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HPSP 같은 이제 그 고압수소 어널링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그 한미 반도체 같이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MSVP라는 이런 쪽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 회사
뭐 그리고 이제 넥스틴 같은 이제 뭐 어떤 검사 장비 업체 뭐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익률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또 본인이 확인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투자 포지션을 잡아가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이제 IT 투자 씬에서 네네. 혹시 대표님께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네네.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다면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의 확신인 것 같아요. 컨빅션. 컨빅션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컨빅션을 가지고 뭔가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그걸 이제 계속 확인해야겠죠. 실제로 자기가 처음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대로 가는지 확인을 하고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사이클이 크게 일어나면 사실 뭐 아무리 몇 배 오르는 종목도 내가 15% 먹고 나와버리면 다시 못 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본인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주식 투자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넓게 많이 아는 것보다는 좁고 깊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투자를 하는 분야에서 진짜 깊게 아느냐. 그 아는 만큼 많이 먹겠구나 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실 되게 다양하게 반도체에 있어서 좀 넓게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이 분야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또 성과를 크게 내고 싶으시다면 네네. 또 책도 있으니까 네네. 참고해서 네. 좀 거의 더 수빈 선생님이 거의 다 찍어주셨어요. 뭐 EUV 쪽하고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하고 ALD하고 하이케이하고 거의 다 찍어주셨는데 좀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보고 한번 더 네. 그리고 대표님 또 개인 네. 채널에서도 계속적으로 네. 업데이트 네네.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쪽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니까 네네. 그것도 최대한 참고해서 네네. 깊게 공부해서 네. 많이 먹어가셨으면 네네.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이번 사이클에는 좀 많은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좀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한 만큼 이제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만 아직 여기 한 번 더 아픔을 주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이게 이제 차이점인데 그거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분할 매수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소 뭐 무겁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너무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떠들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이슈 그리고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손들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또 반도체 투자 기회 좀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